풀이 방법은 동일해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문장 안에서 주제문 혹은 이 글의 방향을 반드시 정리하고, 그리고 빈칸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빈칸이 맨 뒤에 있지. 그러면 빈칸의 힌트는 빈칸의 앞과 뒤에 있거든. 그럼 얘는 마지막이 빈칸이니까 이 안에 답의 힌트가 정해져 있을 거야. 글의 방향성은 윗 두 줄에서 정리하고, 여기서 주제문을 찾았으면 그 주제문이 끝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뒤집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빈칸은 보통 주제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요. 즉 여기에는 주관식으로 먼저 주제문을 넣어보면 돼.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비교하면서 지우는 거죠, 선지를. 자, 첫 두 문장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무리 가장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첫 문장 해석해 봅시다. 서빈이 첫 번째 문장 해석해봐. Sharing meanings and experienc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해석.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하고 자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사실 해석을 해도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없죠. 이런 문장일수록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 자, 유진아, 이게 무슨 의미니?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건 단순하지도 않고 자동적이지도 않다. 쉽게 정리해 보세요.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이게 나와 있는 대로 문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해석으로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돼. 이걸 할 줄 모르면 못 풀어요, 절대. 자, 다시.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복잡한 일이다. 됐죠? 두 번째 문장. 자, whenever 앞에 소가로 열고요. 어디서 닫아야 되겠니? 세리야. 이벤트죠. 원래는 컴마를 찍어주는 게 원칙이야, 부사절이 앞에 나오면. 근데 얘는 컴마가 안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달아야 돼요. 이벤트까지가 부사절을 만들었고, they experience it, 여기가 주절을 새롭게 등장하는 거지. 자, 세리,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항상 모든 문장은 주절 중심으로 요약하라고 했죠. 핵심 키워드는 다 주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 강, 약이 있으면 항상 강, 그러니까 주절 중심으로만 정보를 요약하면서 가야 돼요. 이런 부사절이나 뭐 아니면 뭐 병렬이나 수식어구들에 끌려다니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whenever 해석해보자. 근데 사실 여기도 부사절이야. 그치? 땡땡 콜론 찍고 나왔잖아요. 저라면 여기는 대충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주절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부연이기 때문에 앞 문장을 정확하게 정리했다면 사실 부사절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해석해보자. 자, 세리가 해석해볼게요. whenever부터.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야. whenever. They tour more people.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관찰하거나 참여할 때마다 지속적인 사건에, 똑같은 지속적인 사건에 많은 사람들, 1명 또는 2명의 사람, 2명 이상 그 이상의 사람이 참여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경험하게 되고 다른 역사와 함께 경험하게 되고 다른 배경 지식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의미를 정리했다면 절대 이 뒷문장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유진아 아까 정리했었어요. 까먹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의미였어? 의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다예요. 그걸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경험도 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의미를 공유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사, 다른 관점, 다른 배경 지식 갖고 있어서 힘들겠죠. 공유하고 의미를 같이 가져가기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 3개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 이 글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3문장, 2문장 안에서 답이 결정되어야 돼. 자, 그럼 정원아, 더 쉽게 패러프레이즈 해봐. 직관적이게. 약간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친구가 혹은 초등학교 동생이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의견 모으기가 힘들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대로 정리하면 돼. 왜냐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그러니까 배경이 다르니까 경험이나 의미가 공유되는 게 힘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는 독해와 내신 영역은 진짜 많이 달라. 독해력을 기르려면 나만의 사고로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쉽고 명료하게. 이 두 문장에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을 할지 딱 뻔하게 보이잖아요. 사람 여러 명 모이면 똑같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글이에요. 그러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지? 주제문이 들어간다고 했죠. 사실 여기서도 답이 나와. 이거 고3 수능급인 문제거든. 자, 그러면 자, 하윤이 빈칸에 주제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 주관식으로 맞춰봐. 두 사람이 모이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플러스적으로 내용 얘기하면 무조건 오답인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감정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져요. 맞니? 자,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게 힘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하윤아? 감정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바뀌는 건 서로 갈라지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얘도 감정적, 쟤도 감정적이니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나요?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고 항상 논리로 지워야 돼.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1번은 둘이 갈라진다. 의견이 갈라지고 의미가 갈라지고 경험이 갈라지는 게 아니죠. 2번은 경험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의미는 같이 할 수 없다. 갈라지고 있죠. 이건 일단 남겨야지. 3번 hesitate가 뜻이 뭐니 은비야? hesitate 망설이다, 주저하다. 맞아요. 공유하기를 망설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틀려. 공유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괜찮아요. 공유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뭘 공유하지 못한대?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다. 고유한 경험은 망설인다. 그럼 이걸 다시 바꿔 말해봐. 독특한 경험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경험은 공유가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니? 3번이 바로 매력적인 오답인 거야. 일부는 맞는데 일부에 오류를 심어놓은 거. 2번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잖아. 근데 3번은 일부분만 갈라지고 일부분은 이 뭐라고 하니? 그걸 수렴하는 거죠. 3번은 논리적인 오류가 뒤에 있어서 여기서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서빈이 try to understand 해석해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갈라지는 건가요? 모이는 거죠. 긍정적인 진술이 나오면 오답이라고 했죠. 이거는 주제 반대라서 너무나 쉽게 지워지는 보기입니다. 자, 5번. 자, 정원이 open to difference.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차이에 열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바꿔봐. 이해하는 거죠. 모이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모이는 거죠. 논리상 반대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내용은 지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수능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신에서도 보기 지울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해석해보고 O, 해석해보고 X가 아니라 왜 오답인지, 어디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논리적인 허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실전 때 직관이 생겨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빈칸 추론은 아마 여러분이 모의고사 연습이기도 하지만 내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성장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확실하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중간도 다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 빈칸 문제는 시간을 아끼는 유형이 절대 아니야. 얘는 최소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한 문제당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야, 탑 5 문제인데 이거를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10초 만에 풀면 안 되지, 원래는. 앞에서 시간 우리 많이 절약했죠. 그 시간을 다 빈칸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얘네들은 정답률이 오답률이 80%, 70% 이렇거든요. 10명 중 8명이 틀린다는 건 사실 10%도 찍어서 맞춘 거기 때문에 진짜 맞출 수 있는 애는 전국에 10%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는 전략 쓰면 안 돼요. 다 보고 푸시는 게 맞는데, 하지만 우리는 답을 내는 방법을 알기는 해요. 위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안에서 주제문 또는 방향성을 정리하고, 물론 중간에 뒤집힐 수 있어요. however 같은 걸로 대입파악처럼 뒤집으면 그만. 여기도 뒤집히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주제문이 빈칸에 뚫려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푸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 답을 안 냈구나.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이죠. 의견이 갈라지는 걸 골라야 되고요. 2번과 3번이 갈라지는 방향이긴 한데 3번은 갈라지기도 하지만 모이기도 하는 걸 암시하고 있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항상 내신이든 수능이든 바로 답이 5개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고민하게 만드는 선지 하나가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야 돼. 저라면 2번, 3번을 남기고 3번을 탈락시킨 다음 2번을 골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원래 해석하고 푸는 게 원칙입니다. 빈칸은. 자, 이번에 첫 문장 보면 아우, 벌써부터 하기가 싫게 생겼지. 너무 길어가지고. 수능이 딱 이 정도 길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보통 이 정도였잖아. 기억나? 2학년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3학년은 이만큼이 더 붙어. 근데 이게 이 문제만 붙는 게 아니라 18번부터 45번까지 다 이만큼씩 붙는 거야. 그럼 체감 난이도는 10문제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시간 부족했지, 모의고사 풀 때, 1학년 때. 2학년 때는 더 부족하고 3학년 때는 더 부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독해 속도가 같이 늘어야 돼요. 아니면 전략을 기가 막히게 쓰든가.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세 문장 안에서 혹은 두 문장 안에서 반드시 글의 방향성이나 주제문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빈칸이 첫 문장부터 뚫려 있어요. 그치? 자, 빈칸이 첫 문장 혹은 윗부분에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서빈아? 반드시 중간 지점 넘어가기 전에 답을 내야 돼요. 뒤로 가서 답 맞춘다,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무조건 답을 맞춰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뒤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답을 못 내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빈칸의 가장 강력한 단서는, 힌트는 빈칸의 앞과 빈칸의 뒤에 숨어 있어요. 애만 돼서 막 찾으면 안 되고, 자, 앞과 뒤에서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은비, A detailed anthropological study of daily scientific practice in South. 왜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한 문장 안에서도 중요한 성분과 중요하지 않은 성분들이 나뉘거든요. 여기서는 주어의 핵심 키워드만 한번 남겨볼게요. 뭐가 될 것 같아? 진짜 딱 하나만 남겨봐. 딱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끄는 데까지가 주어 덩어리거든? 여기서 딱 하나만 주어가 된다면 뭐가 될까, 은비야? 연구죠. 연구가 보여주는 거잖아. 항상 핵심 성분이 뭔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무슨 연구인지는 이 대학교 이름 아니면 뭐 어떤 분야, 물론 분야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어차피 분야가 특정될 거라서. 그리고 anthropological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할 거예요. 주석도 안 달렸죠. 주석이 안 달린다는 건 수능에 포함된 단어, 그 수능 교육청 지정 어휘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절대 단어장에 안 나와, 얘들아. 근데 주석도 안 달렸어. 왜냐면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안드로이드 들어봤죠? 안드로이드. 안드로가 뭐야? 안드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리고 로지컬은 논리적이죠, 논리. 그치? 이게 뭐냐면요, 안트로폴로지컬이 인류학적인, 인류 논리학의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 굳이 정확한 뜻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인류학적인 연구, 이렇게 정확한 번역을 해도 좋았지만 그냥 연구만 가져가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과학적인 practice도 여러분 다이어라서 얘 연습이란 뜻도 있고 관행이란 뜻도 있어요. 둘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연습과 관행.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자세한 인류학적인 연구가 혹은 어디에 대한 매일매일의 과학적인 관행, 어디에서 수행한 거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이런 고유명사 나오면 그냥 다 버리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했던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구 결과가 중요한 거라서 앞부분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성분이었어. 앞에서 뭐가 뭔지 이렇게 다 끊어있고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고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 연구가 보여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노란색 부분, 여기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실험이나 연구는 그 실험의 결과, 결론이 주제가 되거든요. 자, 근데 답 바로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걸 맞추면은 무당이지.
점집을 차려야지. 여기서 어떻게 답을 맞춰? 그지? 빈칸의 앞에는 절대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얘는 빈칸의 뒤가 중요하겠죠. 근데 실험의 특성상 여러분, 실험을 소개하는 글은요, 앞에는 실험의 설계 과정 혹은 실험의 중간 과정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해. 보통은 이렇게 두 과일식으로 실험의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는 글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험의 결과에 빈칸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쯤에 실험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뒷부분에. 그럼 우리가 중간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는 보되 가볍게 빠르게 넘기고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실험 결과를 향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독해를 할 때도 전략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힘을 너무 많이 쏟아서는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고 찍으면 안 돼.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서 푸는 건 솔직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이잖아요. 수능은 인생이 걸린 시험이야. 여기다가 3분 투자하셔야 돼. 앞에 시간 아꼈으니까. 자, 가볍게만 볼게요. 자, 서빈이 해석해보자. 브루노 라투어가 설명합니다. how는 방법으로 해석해요. 자, 무엇을 설명하니? 과학자들이 도달하게 되었다고. elucidation은 밑에 주석 단어예요. 설명에 도달하였다. TRF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 도달하였다. 여러분, 갑자기 뭔가 너무 어렵지 않니? TRF가 뭔지 우리 생소한 개념 나와버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 있으면은 박수 쳐드리고. 의대 용어인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거를. 타이로우 트로피는요, 갑상선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 갑상선 이거 알고 있는 애들은 솔직히 좀 변태지.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안 그래? 의학 용어를 왜 알고 있어, 의대 용어를. 자,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을 방출하는 요소인 TRF예요. 자, 근데 뭔지 몰라도 상관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이 TRF를 규명했는지, 그리고 이 TRF가 뭔지는 뒤에서 동격으로 설명을 해줘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르는 거 나오면 웬만하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TRF를. 뒤에 보면 호르몬이에요. secreted by the brain. 앞뒤 소괄호 표시할게요. 자, secret은 분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자, 밑에 주석 단어죠. 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됐죠? 자, 자신 있게 풀어도 돼. 근데 봐봐, 주제문이랑 전혀 상관없이 실험의 배경만 설명하고 있잖아. 소재가 뭔지, 실험의 소재가 뭔지. 이런 데서 막 단어 모르는 거 나왔다,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결론 딱 한 줄이거든요. 아마 뒤에 나올 거고요. 자, 일단 갑상선 호르몬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아니다, 이것까지는 요구 안 할게요. 갑상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 몰라도 돼요. 모르는 거 풉시다. He says. 자, 여기는 유진이 해석해보자. 그가 말합니다. His observation. 그가 관찰했는데 그 관찰이 led. 이끌었다. 그가 어디로? Conviction. 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중간에 사고를 막아버리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게 뭐냐면 확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conviction이 사형 선고할 때 그 선고란 뜻이 있어. 선고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선 선고계 확신이게? 확신이죠. 그쵸? 이건 법률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자, 그를 확신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몸에, 자, body of는 이것도 여러분 어휘 형광펜 표시할게요. body of에다가 파란색 형광펜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내신 기간에는 확실하게 색깔을 구분하는데 지금은 독해 수업이라서 지금 색깔을 좀 많이 섞었었네요. body of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얼라도브 알죠? 얼라도브. 얼라도브처럼 body of는 많은이라는 의미를 형성합니다. 자, 그를 확신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관행이, 자, 여기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 되거든. 자, 은비야, 동사가 어딜까요? 주어를 찾았으면 그 다음 동사 차례요. 동사는 여기입니다. 잘 안 보이죠? 숨어있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라는 게 뭐예요? 강조하는 게 뭐야? 부사들을 빠르게 날려야 돼요. 자, 주어는 practice고요.
practice에다가 노란색으로 어법 형광펜 해보자. 주어 동사는 우리 어법 포인트라서 항상 노란색 표시할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대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예요. 그죠? 자, 확신은 많은 관행이, 자, 널리 여겨지는 관행이야. 외부인들에 의해서 as well, 역시. 자, 잘 뭐로 여겨지는 거야? 잘 조직되고 논리적이고 일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관행들이 사실은 구성한다. 자, disordered는 무질서한이란 뜻이고요. 어휘 형광펜 할게요. 무질서한, ordered가 질서 있는 이란 뜻이고요. 자, 그런데 dis가 붙었으니까 무질서한의 의미가 되겠죠. 무질서한 관찰의 배열, array는 배열이란 뜻입니다. 배열로 이어지게 된다. 배열로 구성된다. 자, 이 문장도 패러프레이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패러프레이즈가. 왜냐면 너무 장황하잖아. 이게 뭔 말인지 정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런 문장은 반드시 정리해야 돼. 주제문을 암시할 거야. 왜냐면 따옴표 찍혀 있죠. 이 박사 혹은 이 연구자의 결론이잖아요. 그의 관찰이 이걸 나타냈다,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험 결론이거든. 근데 실험 결론을 너무 추상적이고 현학적으로 써놨어. 못 알아듣게. 물론 뒤로 가면 설명을 쉽게 해주긴 하겠지만 여기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면 답을 내야 돼요. 빈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했나요? 빈칸이 위에 있는 걸 까먹었지 또? 그쵸? 빈칸이 위에 있으면 중간 이상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빈칸의 답의 단서는 빈칸의 앞뒤에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의 관찰은 나타냅니다. 확신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굉장히 외부인들에 의해서 널리 여겨지는 관행. 예를 들면 어떤 관행들이야? 뭐라고 여겨져?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행들이 사실은 무질서한 관행이래요. 무질서한 관찰의 관행이래요. with which 무슨 역할하니? with which. 이거 몇 번 나왔었는데.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어법 포인트 할게요. with which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하고 with which 앞에 대괄호, 오더에서 대괄호를 닫겠습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뒷문장으로 앞에 있는 observation을 수식하거든. 자, 그럼 관찰, 어떤 관찰이니? 유진이 해석해봐. 과학자들이 struggle to 부정사는 노력하다의 뜻입니다.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많은 무질서한 관찰을 구성한다. 와, 너무 현학적이에요. 자, 항상 수식어구들 날리고 주절 중심으로 요약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나온 이 대사를 한마디로 요약해봐. 한마디로 요약해보세요.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 못하면은 밑에까지 내려가도 아마 혼란을 느낄 거야. 뒤로 갈수록 더 장황하고 더 추상적이게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뒤에 쉽게 설명해 줄 것 같기는 해. 이 문제는 한정. 자, 정원아. 방금 봤던 문장 정확하게 번역은 했거든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질서로워 보였던 확신이, 질서 보려였던 관행들이 실제로는 무질서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무질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돼요. 한국어로 쉽게 바꿔. 겉으로 보이기에는 안정적이고 질서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무질서했다. 그게 빈칸에 들어가면 돼. 그럼 여기 잘 봐. 빈칸은 주제문 들어간다고 했죠. 어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뭐가 어려운 거야? 질서와 안정과 규칙이 들어가면 돼요. 이해했나요? 1등급들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풀어. 똑같이 푸는 거야. 질서, 안정, 규칙 같은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 자리거든. 자, 그럼 1번 볼게요. 1번. 자, 유진아, assign이 무슨 뜻이니? 이게 답이 뭐가 들어갈지 알고도 여기 보기 단어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어차피 찍어야 돼, 단어 모르면. assign이 뭐야? 할당하다. 배정하다, 할당하다. credit은 공로 또는 신용이란 뜻이거든요. 신용과 그리고 date는 날짜, 기한이란 뜻입니다. 시점이란 뜻도 있고요. 날짜,
시점, 기한. 공로나 시점을 배정하다도 있어요. 할당하다, 배정하다. 배정한다. 규칙이야, 규칙이야, 비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날짜 정하고 공로를 정하는 건 규칙 쪽이에요? 아니면 불규칙 쪽이에요? 정하는 거잖아. 규칙으로 향하는 거죠. 지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의도와 방법을 추적하는 거.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은비야?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규칙 쪽인가, 불규칙 쪽인가. 규칙 쪽이니, 불규칙 쪽이니. 아니면 무관이니. 의도와 방법을 추적하는 거. 저는 규칙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의도를 파악하고 방법들을 추적하면 어떻게 보면 규칙 쪽으로 향할 수 있겠죠. 3번. 통제한다. 변인과 환경을 통제한다. 이것도 규칙 쪽이죠. 그 다음 4번. 표준화한다. 절차와 도구들을 표준화한다. 이것도 규칙 쪽이네요. 못 지운다 지금. 그치?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증거를 결론과 함께 비교한다. 비교는 규칙을 정하고 안정화시키는 건가요?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죠. 비교한다는 건. 이건 지울 수 있겠다. 무관. 정답은 1, 2, 3, 4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역시나 빈칸 문제답게 전국에서 10%만 맞추는 문제답게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얘는 단서를 뒤에서 찾아야 돼요. 이해죠? 자, 이제는 답의 후보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 한 단어 한 단어 나올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 해석해 봅시다. 정원이 The final consensus formulation 해석해 볼게요. 최종 consensus. 자, 합의란 뜻이야. 합의. 동의하는 거. 최종적인 합의는 합의의 formulation은 공식화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합의의 공식화. 자,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현실에 솔직히 없거든. 최종적 합의의 공식화. 한국어로도 들어봤어? 그러면 이거 쉽게 바꿔봐. 항상 현학적인 표현들 쉽게. 뭐라고요? 그렇죠. 최종적 결과에 맞아요. 최종 결과야. 최종 공식화. 최종 결과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단어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만의 용어를 오히려 주도를 하면서 독해를 해야 돼. TRF에 대한 최종 결과는 IE는 즉이란 뜻입니다. 이드이스트의 약자고요. 즉. 자, 이런 소괄호 부분 중요한 성분이야? 아니야? 아니죠.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가볍게 넘기시면 돼요. 과학적 사실이 되었을 때 필요 없어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인 TRF의 결론이 등장했습니다. 어떠한 시기에 1968년 1월과 이때 사이에 최종 결론이 등장했다. 결론의 내용이야? 아니면 결론이 등장한 시기에 대한 부가적 정보야? 부가적 정보예요. 이거 결론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해석해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었지. 무슨 결론이 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럼 은비 다음 문장 해석해보죠. Have a double prize in medicine. 노벨상 나왔거든요. 자, 은비야, 노벨상은 가장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를 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럼 얘네들 이 실험을 이 상을 받은 이 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무조건 참진술이 돼야 돼. 진리가 돼야 되겠죠. 뒤집을 수 없어요. 노벨상이니까. 더 똑똑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거든. 그럼 절반의 노벨 의학상입니다. 메디슨이 약이란 뜻도 있지만 의학이란 뜻이 있거든. 그럼 절반의 노벨 의학상이 공유되었습니다. 자, for this discovery는 이 발견이니까 아마 TRF 얘기할 거예요. TRF에 관련된 절반의 노벨 의학상은 공유되었습니다. 이 집단과 다른 경쟁 집단에서. 자, 이것도 부가적인 내용이죠. 그치? 자, 일단 노벨상의 의학의 절반이, 이 발견의 절반 이상은 공유되었다. 이 집단과 이 경쟁 집단의 뉴올리언스에서. 됐죠? 자, in Grove, New Orleans. 자, 그 다음에 소괄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하윤이가 해석해 볼게요.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 went. 갔다. 이 사람에게 혹은 이 집단에게 갔습니다. 기술 때문에. 그녀가 만들었던 기술, 그 연구에 사용된. 자, 지금 글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거든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했지.
빈칸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답과는 멀어진다고 했어요. 중간 부분에서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추정했던 내용을 정리한 건 어떠한 관행들도 정리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뭔가 논리정연하고 일관적이고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 무질서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무질서,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질서를 잡는 게 힘들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서와 관련된 게 4개나 나왔고요. 지금 예시가 나왔는데 예시로 나왔던 부분을 요약해보면 상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TRF에 관련된 노벨상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여기 문제에서 한 집단이 여기에 대해서 공유를 받았고 또 한 집단도 공유받았고 또 이 사람들도 기법을 만든 데에 대해서 공을 받고 있네요. 됐죠? 공로를 누구한테 줘야 될지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전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정답 몇 번일 것 같아? 1번이에요. 키워드가 분명하게 등장했지. 공로와 시기를 배정하기가 힘들다. 즉 무질서죠. 이해했나요? 자, 계속 볼게요. 답은 일단 정해졌고요. 다음 문장. 하지만 이 각각의 두 경쟁 집단들은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soul credit. soul은 무슨 뜻이야? soul? 원래 생선 이름이거든요. soul. 가자미. 가자미가 soul인데 당연히 가자미 공로는 아니겠죠. 얘는 단독의란 뜻도 있어요. 나는 솔로 할 때 그 soul. 단독 공로. 근데 잘 봐.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각각의 경쟁 집단들은 지들끼리 느낀 거예요. 지들끼리는 그들이 단독의 공로를 가질 만하다라고 느꼈대요. 그렇죠? 원래는 이 공로가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이 느끼기에는, 지들이 느끼기에는 지들만 받아야 된다라고 느꼈대. 그리고 다른 쪽들은 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한 몫을. 자, 예시가 오히려 더 쉽긴 했어요. 예시를 통해서 키워드를 구체화했어야 돼. 얘는 절대 답을 앞에서 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4개가 남은 상태에서 하나를 정하는 방향성은 이 뒤에 예시를 통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뒤에 예시를 한 번에 뭉뚱그려 본다면 상을 누구한테 줄지 특정하기가 힘들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놓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데이츠거든요. 공은 솔직히 이해하지. 근데 시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키워드로 잡아야 돼. 어디에 단서가 있냐면요. 여기 봐. 이 문장 하나에서 시기라는 단서를 잡았어야 돼요. 최종 결론이 이것과 이거 사이에 나타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도 특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네요. 이 한 문장에서 데이트를 잡았을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어때? 되게 과학적이지 않아? 문제 풀이 과정들이. 빈칸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건 1등급들이 이렇게 푸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1년 반 뒤에 풀 방법론이야. 1년 반 전까지는 뭐 해야 될까 그러면? 무수히 많은 내신 문장들 분석하고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익혀야 돼요. 그때 이런 실력이 완성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런 풀이를 해야 돼. 이건 독해 기술이고요. 알겠죠? 근데 푸는 방법이 어떤 식인지는 알겠지? 그냥 대충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단서를 잡아서 어떻게 보기를 지우고 어디에 키워드가 존재하는지를 매칭해서 푸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찐 독해를 보여드렸어요. 머리 아프지? 원래는 그래서 고3 수업할 때는 이 빈칸 추론 문제는 4개 하면 2시간이 꽉 차요. 4개 하면. 자, 잠깐만 머리 식히죠, 여러분. 자, 3번의 첫 번째 문장. The idea of music direction. 그렇죠. 일단 direction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 첫 번째 방향이란 뜻이 있고요. 적어주세요. 다이어니까. 방향. 그리고 영화에서는 디렉션이 뭐냐면 연출이에요.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게 연출가가 할 일이잖아. 감독이 하는 거. 그러면 음악에서는 디렉션이 뭘 것 같아? 방향 설정해주는 거니까. 지휘예요. 지휘. 이렇게 방향 설정하는 걸 우리말로 지휘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선 지휘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볼까요? 음악 지휘의 개념은, 자, 소재가 나왔네요. 이 글은 아마 음악 지휘자 여기에 관련된 역할에 대한 글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거 컴마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조건 날리셔야 돼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주절 중심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노란색 형광펜으로 요거랑 밑줄 그어봐. 이게 주어 동사거든요. 주어와 동사가 주절 성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성분들은 가볍게 넘기라고 했지. 자 정훈이 다시 해석해보자. 음악 지휘의 개념은 in the sense of someone, in the sense of도 요거는 볼펜으로 밑줄 긋고 위에다가 뜻 적어주세요. 뭐뭐의 의미에서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전치사입니다. 뭐뭐의 의미에서. 자 어떤 의미에서? 자 여기 someone 위에다가 누구누구가 그리고 shaping and leading 위에다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적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ing 앞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자 정원이 다시 해석해보자. 음악 지휘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만들고 이끈다는 의미에서 음악의 공연. 봐봐 해봤자 큰 의미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지? 결국은 주절 중심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렉션이 뭔지 알았다면 가볍게 넘겼을 텐데 근데 이걸 만약에 연출 뭐 아니면 방향 설정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뭔가 좀 어려운 개념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를 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단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겠죠? 자 뮤직 디렉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배웠어요. 방금 배웠으니까 이건 여러분의 평생 지식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주어 다음 동사로 바로 갈게요. 자 정원이 go back to 해석해봐. 음악 지휘는 자 이것도 외워야 돼. 이제 오늘 배운 건 다 여러분 거예요. go back to는 고백하다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다. 되돌아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올라가다로 외울게요. 거슬러 올라가다 되돌아가다. 즉 기원을 얘기하는 때 쓰는 표현 기원. 어디까지? 음악의 시작까지. 제가 첫 두 문장에서 무조건 주제문의 방향 정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첫 문장을 유진이가 정리해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요? 지휘는 음악이 탄생하던 원시시대 혹은 옛날부터 존재했다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문장에 끌려다니는 거야. 자, 세리가 다음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심지어 게물란. 자, 밑에 주석 단어 달려 있어요. 인도네시아 전통 음악이니까 이거 되게 오래된 음악이겠지. 예시죠. 자, 세리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for example이 나오면 예를 들면이 나오면 어떤 걸 상징한다고 했어? 바로 앞문장의 주제문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for example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지. 그럼 for example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앞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 음악의 지위는 음악의 태초부터 존재했다. 여기서 끝냈어야 돼. 그리고 빈칸의 위치가 어디야? 중간에 있으니까 적어도 이 지점을 넘어가면 안 돼. 끝으로 갈수록 답과는 멀어지겠죠. 신경을 써야 돼요, 빈칸의 위치.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해석해보자. 자, 세리가 해석해볼게요. 심지어 고대 인도네시아의 이 음악들도 리더가 있었다인데 자,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에 대용어가 쓰여요. 절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주지 않고 어떻게든 형태를 환원하고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리더는 어떤 단어를 상징할까, 은비야? 지휘자겠죠. 지휘자야. 지휘자를 리더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대용어의 흐름도 캐치해야 돼. 이거 한 번 놓치면 못 따라가거든.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고대 음악도 지휘자가 있었다로 해석하는 거죠. 리더가 있었다로 해석하기보다는 지휘자가 있었다. 자, 여기 뒤에 수식어구지. 수식어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주절 중심으로만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버리거나 안 보거나. 흐름을 캐치해야 돼. 강약 구조가 계속 반복될 거거든. 두 번 연속 반복됐죠. 그럼 웬만하면 대입방학 문제는 두 번 연속 같은 진술하면 이게 주제문이거든. 근데 얘는 빈칸 문제잖아요. 빈칸 문제는 한 번 더 꼬일 수도 있어. 심지어 올해 수능 기준으로요. 올해 수능 문제는 3번 꼬았어요. but, however. 세 번이나 대조를 줬거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글이. 근데 얘는 웬만하면 한 번 정도 뒤집고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범한 지문들이라면. 자, 여기는 하윤이 해석해보자.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글의 맥락과 흐름에 전환이 생긴다는 거거든. 주제문이 뒤집힐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해석해볼게요. 그러나
listening audiences. 그러나 이것은 듣는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지. 앞에까지는 보면 음악 지휘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윤아, 지휘자. 연주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관중들은, 청중들은 지휘자가 없다. 지휘자가 없다는 내용을 고르면 정답이에요. 이해했나요? 주제문을 잡으면 주제문과 관련된 부분에 빈칸이 뚫린다고 했잖아요. 연주하는 사람들은 고대 때부터 항상 지휘자들을 갖고 있었겠지만 청중들은 지휘자 신경 써요? 너희 연주하는 거 오케스트라 볼 때 지휘자 보고 있니? 연주하는 사람들 보거나 눈 감고 감상하잖아요. 청중들은 반면에 지휘자를 상관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모른다, 혹은 없었다. 실존에도 없는 사람 취급을 했겠죠. 자, 그럼 지휘자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묘사된 보기를 고르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알지 못했다, 지휘자. rarely는 never의 뜻이잖아. 결코 뭐뭐 않다. 간신히 뭐뭐하지 않다. 답이 나오죠. 이게 고3 빈칸 수준이야. 실제로도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요. 첫 문장에서 주제문을 정리하고 빈칸이 중간 혹은 윗부분에 뚫려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내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답이 맞는지를 뒷문장 보면서 확인 작업만 할 뿐이에요. 뒤에서 풀려는 게 아니라. 자, 첫 두 문장의 중요성을 이해했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아요. 첫 두 문장에서 반드시 방향을 정리해야 돼. 이걸 못하고 계속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풀 수가 없다. 하지만 저는 왜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안 해, 근데. 왠지 알아? 첫 문장의 단어를 모르니까 뭔 소린지 몰라. 두 번째 문장도 단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세 번째를 보고 네 번째를 보고 계속 끝까지 가게 되는 거지. 결국은 단어 문제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았죠, 여러분? 단어가 문제인 걸 알면 단어를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거. 제출 잘하고 있는데 밀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라로 내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보면 알아. 이게 진짜로 진심을 당한 건지 아니면 대충 그냥 답 뺏겨가지고 대충 내는 건지 솔직히 다 알거든. 근데 제가 뭐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관심을 들여주는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뭐 명탐정 코난은 아니잖아요. 누가 범인인지 색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관심을 가져드리면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수 있게끔 좀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진정성 여부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해. 베끼면 솔직히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못했으면 못했다고 옳은 커밋을 올리시면 돼요.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빨간색 버튼. 단어 과제 미루는 거. 그걸 해서라도 나중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밀릴 수도 있지. 그치? 선생님도 하루 늦게 체크하기도 하잖아, 바빠가지고. 그러면 미루면 다음날 하시면 되고 주말에 몰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밀어놓고. 미루는 방법은 알죠, 여러분? 몰라? 미루는 방법 몰라요? 보여줄게. 이게 뭐야? 자, 이게 여러분 보는 화면이잖아요. 나중에는 서술형 문장도, 이건 서술형은 시험은 아니고 매일 연습할 수 있게 여기다가 기능 만들어 놨거든. 제가 서술형 문장들 딱딱딱 집어 놓으면은 그거 배열하는 거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옳은 커밋이라고 있어. 오늘 제출해야 될 게 여기 하나 매일매일 뜨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3일 내내 아팠어. 물론 아파도 해야 되기는 해요. 무슨 뭐 거의 수술급이 아니면 하기는 해야죠. 감기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 좀 변명인 것 같고, 선생님은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이 없었어요. 6년이 아니지 10년 동안이야. 10년 동안 내가 그동안 안 아팠겠어. 너희보다 솔직히 더 늙었는데. 아파도 선생님은 출근을 하잖아. 근데 너희들이 더 건강해야지. 안 그래? 선생님이 열 40도일 때도 나와서 수업하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학생은 3년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출해야 될 과제가 좀 밀렸어. 그러면 옳은 커밋이라고 있거든요. 이 커밋이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 과제들 밀린 게 쭉 떠요. 지금은 오늘 과제밖에 없으니까 밀린 게 없는 거고, 어제 거 혹은 엊그제 거 밀렸으면 클릭하시고 마감일 설정할 수 있거든. 다음날 언제든지. 이러고선 그냥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하고 이렇게 쓰시고 기한 연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 가라로 하지 말고 미루라고. 차라리 미루는 걸 제가 독려하는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 안 밀려야 되고 습관을 만드는 게 맞겠고, 이 기능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뜹니다, 여러분들.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치도 이렇게 다 누적이 돼서 다 파란불이 들어와야지 1년 내내. 지금 7일부터, 이 친구는 이제 8일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한 번도 안 밀리고 내고 있어. 그리고 늦으면은 노란색으로 뜨고, 노란색은 솔직히 안 이쁘잖아, 중간에 들어가면. 올 파란불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께 나 하윤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톡 드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 성적과 관계없이 말이야. 그치? 솔직히 선생님도 성적은 당연히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적이 사람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이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단적인 예를 보여줄까? 여기 건물들 되게 많지. 그치? 건물주들 다 서울대예요, 여러분. 아니야. 지방대 출신, 초졸, 중졸, 다양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있다.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거는 공부를 잘하는 법을 배운다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 습성을 만드는 게 진짜 힘들거든. 누가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검사해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그 훈련, 그리고 연습 습성,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게 안 되고 점수만 잘 나오는 사람들은 가짜야. 언젠간 무너져요. 드러나게 돼 있고 미천이. 선생님은 굉장히 매년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머리 좋은 거, 어떻게 보면 타고난 되게 좋은 재능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잖아요. 본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 좋은 걸로 대충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있겠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막 90 나오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건 언젠가는 다 탄로가 나게 되어 있고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을 잘 다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는 올 파란불을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딱 이게 만약에 제가 한 달 단위로 부모님께도 드릴 거야. 왜냐면 어머님들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만약에 올 파란불이 와봐, 나는 빵점 맞아도 칭찬할 것 같아. 시험. 안 그래? 너무 대견하지 않아? 올 파란불? 진짜 하루도 안 밀리고 매일매일 내주고 있다. 이제 엄청난 그게 되는 거지. 어머니께는 위로와 효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제가 시험 때도 커버를 쳐줄 수 있지. 여기가 50점 맞아왔어.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하윤이도 만족하고, 예? 은비도 만족하고, 지인이도 만족하는 점수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한 거다.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물론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은 10점 나올 게 했으니까 50점 나온 거겠지. 안 그래?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복을 해서 2학년 기말 때는 100점을 맞으면 되지. 3학년 때는 1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다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단계적으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한 2달 안에 무조건 수능 단어가 완성이 되거든요. 3회독 때부터는 더 이상 외워야 될 단어가 없을 거야. 되게 가벼운 숙제가 될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2학년 2학기 시작할 즈음에는 이미 이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봐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수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풀렸죠, 생각보다? 자, 다음 질문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항상 빈칸 문제를 풀이할 때 신경 써야 될 건 빈칸의 위치예요. 서빈아, 빈칸의 위치가 어디니 지금?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으면 절대 중간 지점 이상을 내려가면 안 돼요. 물론
예외가 가끔가다 나오기는 해. 아까 문제도 그랬잖아. 바로는 결정할 수가 없었죠. 뒤에 예시를 보고 정리했었던 것처럼. 하지만 원칙은 앞에서 정리하는 거. 무조건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예외가 나올 땐 나오는 거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import, import. 아, 왜 이렇게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힘들지 모르겠네.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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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ce. 네, importance. 아니, 그냥 importance. 아, 진짜 이건 정복이 안 되는 것 같아. 평생 해도 안 되는 거. importance. 안 되네요. 자, importance of 이것의 중요성은 강조됩니다. 끝났네요. 주절 끝났어요. 이게 중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오히려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은데요. 이거 중요하대요. 그리고 답을 빈칸의 앞뒤에서 힌트를 받아야 되고요. 중간 지점 이하로 내려가면 더 답과는 멀어진다. 그리고 물음표 같은 거 질문 의미 없다고 했었죠. 수식어고 다 날리면서 주절 중심으로 빠르게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주절 끝났기 때문에 뒤에는 가볍게 넘겨야 돼. 이상한 단어들 막 나오네요. 자, 해석해보죠, 유진이가. 이것의 중요성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강조하다죠. 여학생들은 이제 화장품을 쓰니까 하이라이터가 뭐야? 뭔지 몰라? 뭐야? 반짝거리는 거? 그럼 이거 반짝거리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강조하는 거. 왜냐면 반짝거리면 그 부분이 강조되잖아. 그 부분이 도드라져 버리거든. 그 맞니? 반짝거리는 거야? 그래? 강조돼 보이겠죠. 당연히 반짝거리니까. 네. 그러면 이것의 중요성, 근데 하이라이트가 형광펜이라는 뜻이 있어서 형광펜치라는 게 하이라이터거든. 강조하는 게 결국은 형광펜치라는 것이기도 하죠. 형광펜을 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것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연구에서. 자, 끝났어요. 이거 사실 다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히얼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논의되는 연구고, knowledge deficit은 지식의 결핍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렇게 이탈릭체는 책 제목이나 논문 제목이니까 사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해석해도 좋고 모르면 그냥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지식의 결핍. 솔직히 책 이름 안다고 뭐 아는 게 없잖아. 우리가 알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게 중요하다. 근데 왠지 뭘 강조할 것 같니? 지식의 결핍이라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책 이름이 지식의 결핍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강조할 것 같아? 지식을 강조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센스 있게 뭔가 힌트, 이 책 제목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역시나 솔직히 너무 쉽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장치가 있을 텐데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실험이 시작되고 있어요. 실험의 지문은 항상 실험의 결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실험의 서론부잖아요. 누구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주구절절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낼 거란 말이야. 아까도 우리 풀어봤어요.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고 결론은 맨 위에다가 제시하거나 아니면 맨 밑에다가 제시하는데 얘는 맨 위에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이 빈칸이었단 말이야. 그럼 뒤에 아마 단서가 있겠죠.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지. 여기다가 3분 쓴 애들이 되게 많아. 뒤에다가 3분을 써야 되고요. 우리는 가볍게 뛰어넘어 볼게요, 그냥. 자, true. 자, 사실 여기도 넘겨도 상관없긴 한데,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는 서빈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자, 더우는 모모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부사절을 만들거든. 양보절은 부사절이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모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나오는 재진술이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 집단이 강력하지 않은 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추론해 볼게요. 중간에 물론 다 보고 푸는 문제긴 한데 우린 지금 뛰어넘었으니까. 강력한 독자가 뭘 의미할 것 같니, 서빈아? 강력한 독자? 똑똑한 사람들, 지식을 갖춘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았어요. 강력한 독자는 똑똑한 독자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집단은 똑똑한 지식을 갖춘 독자가 아니었음에도 양보절은요, 뒤집으면 바로 재진술이 나오거든. 독자들이 똑똑하지 않았지만 똑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죠.
잘 해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죠. 그들의 사전 지식 덕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다. outscore는 자, 요거 동사 앞에 out이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요. 더 잘하다라는 의미를 만들거든. 그럼 outscore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스코어가 득점하다니까. 더 많이 득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outdo는요. do가 하다지. 그럼 out도는 무슨 뜻이야? 더 잘하다예요. run이 무슨 뜻이니? 자, 유진아, run. 달리다죠. outrun은 무슨 뜻일 것 같아? 더 빨리 뛰다 라는 뜻이, 더 잘한다는 의미를 형성하니까. 그러니까 은비야? 그러면 outweigh가 무슨 뜻이게? weigh가 무게를 달다 라는 뜻이거든요. outweigh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무게가 나가다 라는 뜻이니까 더 많이 무게가 나가다 라는 뜻의 동사가 돼. 알겠어요? 봐봐, 이렇게 접두사 하나만 배웠는데도 단어 10개, 20개를 다 외운 거랑 똑같은 효과야. 20개 외운 거예요. 이런 게 한 20개 되거든.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요. outscore이 나왔습니다. outscore. 그들의 배경 지식이, 사전 지식이 그들을 더 득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답 나온 것 같아요. 전 주제문 솔직히 알 것 같아요. 첫 문장 보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의 실험의 결과의 확률이 높은데 두 번째 집단 멍청한 애들이었음에도 배경 지식, 사전 지식 덕분에 더 잘할 수 있었대요. 그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두 단어로 prior knowledge겠죠. 사전 지식. 그거만 고르면 답이 나와. 정답 골라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물론 대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자, 정답 몇 번인가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세리가 말해보겠어요.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고3 것도 풀 수 있잖아. 독자가 페이지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이죠. 독자가 가지고 오는 건 자신의 지식일 테니까요. 1번부터 오답을 지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번.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사실 저는 1번은 일단은 남겼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라고 직관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법론이니까 일단은 남길 것 같아요. 결승전에는 무조건 2개를 올려야 되거든요. 자, 2번. 학생이 새로운 주제를 배울 수 있는 곳. 새로운 건 배경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얻어야 될 것이니까 반대예요. 배경 지식은 과거의 것이고 기존의 것인 거고요. 얘는 새로운 거잖아. 이렇게 지워야 돼. 그냥 내용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죠? 반대 방향이에요. 3번은 가져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니까 맞죠. 4번. 독자가 복잡한 글을 접근하는 방식. 일단 배경 지식인 것 같아요. 그쵸? 다음 5번. 학생이 하는 것. 어려움을 마주칠 때 하는 것. 이것도 자신의 방법론이니까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략을 써서 풀어서 못 지운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위에서부터 다 보면서 왔으면 무조건 답을 3번으로 좁힐 수 있었을 텐데 이 2문장만 보고 풀었기 때문에 4개나 남은 거거든.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독해 기술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도 필요 없다기보다는 독해 기술, 기존의 능력, 타고나는 자질 다 필요 없다예요. 뭐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사전의 정보나 배경 지식, 뒤에서도 나오죠. prior knowledge라고. 이게 중요하다였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하는 행위,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사전 지식이라는 명확한 키워드가 존재해야 돼. 사전 지식. 그들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알고 있었던 지식. 정답은 3번밖에 안 되겠네요. 왜냐면 방법은 지식이 아니죠. 너무 제너럴한 단어예요. 지식이라는 건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정보 혹은 내가 알고 있었던 인포메이션이지
5번은 방법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1번과 5번은 동시에 지워지는 보기예요.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쌍으로 같이 지워줘야 돼. 1번도 방법, 5번도 방법이거든. 결국 3번과 4번의 싸움이었고요. 4번은 독자가 복잡한 글을 다루는 방법. 이것도 방법이었네. 1, 4, 5가 같은 이유에서 한 번에 지워졌어요. 쌍으로 세트로. 그치? 왜냐면 방법을 인정하는 순간 얘네들 모두 다 답이 동시에 돼버려야 되거든. 이해했죠?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3대 1의 구도에서 바로 1을 고를 수 있었네요. 이렇게 풀어야 돼. 바로 쉽게 지었다면 이건 잘못 푼 겁니다. 방법도 지식의 한 종류일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겼어야 될 곡이었다. 아셨죠? 와, 자, 어렵죠? 하지만 방법론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모의고사 때는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빈칸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15번. 이제 무관한 문장을 찾는 흐름 문제입니다. 자, 이거 진짜 쉬운 유형이거든? 35번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31, 32, 33, 34가 빈칸 추론 문제죠? 빈칸 추론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뭐냐면 여러분 1에서 17번 듣기지. 솔직히 듣기는 어느 정도 애들이 다 잘 하거든? 정말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웬만하면 잘 맞춰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건 연습 조금만 하면 금방 늘기 때문에 1에서 17번이 끝나면 그 다음 18에서 30번을 한 문제당 솔직히 지금은 원래는 30초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1분 정도로 잡을게요. 1분 안에 무조건 한 문제당 1분씩 풀어야 돼. 13분 걸려요. 13분. 이거 넘어가면 위험해요. 왜냐면 빈칸에다가 3분씩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30번 다음에 뭐 하냐면 31에서 34는 절대 풀면 안 돼, 얘들아. 이거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오답률이 80%라고 했잖아. 어차피 풀어도 틀릴 확률이 80%야. 그래서 이거 푸느라고 뒤에 있는 41, 45 이런 걸 못 치잖아요. 걔네들은 정답률이 80% 넘거든.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게 맞아. 그냥 1번으로 기둥 세우세요. 111. 그럼 두 개는 맞아. 알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당장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면 빈칸은 버리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건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고 지금은 일단 80부터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버리시고요. 35 진짜 쉬워요. 지금 우리가 풀 유형. 이거 풀고 그리고 36, 38, 32, 33, 39 버려야 돼. 얘도 오답률 탑 10에 무조건 들어가거든. 순서랑 삽입. 순서 삽입도 버려야 돼. 이거 진짜 어려워. 이 8개는 무조건 버리세요. 지금. 그리고 다 1111로 찍어. 그럼 최소한 3개는 맞아. 알겠죠? 그리고 40에서 45 이걸 먼저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루틴은 뭐냐면요. 이렇게 풀면 돼. 듣기가 끝나면 18에서 30번 풀고 35, 그 다음 40으로 점프해. 이렇게 하면 돼. 나머지 8개는 그냥 찍으세요. 지금 당장은. 풀 수 있으면 풀고. 풀면 더 좋지. 얘네들만 다 맞추면 80이 나오거든. 딱 80이야. 2등급, 2등급. 그리고 여기서 1등급 1번으로 기둥 세웠잖아. 그러면 최소한 2개, 3개 맞추잖아요. 그럼 85까지도 나와. 85, 86까지도 나와요. 딱 1등급까지 2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 동안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푸는 형태로 전환할 수가 있다면 1등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 100점을 목표로 하면 진짜 미련한 거야. 절대평가거든요. 진짜 억울한 게 100점 맞는 애들이야, 영어에서. 왜냐면 90점 맞아도 똑같은 점수거든요.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건 헛수고를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90만 넘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구조야. 그래서 서울대 애들도 보면 다 막 영어는 막 91, 92 막 이래. 오히려 애매한 애들이 되게 100점 찍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드릴 노력을 좀 수학이랑 국어에 쏟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빈칸 한두 개, 순서 한두 개, 그리고 삽입 한두 개 정도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감각을 기르시면 무난하게 85점 혹은 1등급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무조건 빈칸 삽입은 버려라. 그리고 하나로 다 찍는 게 찍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풀 수 있는 건 풀어야지, 시간이 있으면. 근데 아마 이거 시간이 없을 거야.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 80이라는 건 이걸 다 맞췄을 때의 전제입니다. 이런 기초 유형은 틀리면 안 돼요. 기초니까. 알겠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80은 금방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형들은 논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어만 돼도 해결이 돼요. 단어가 안 돼 있으면 단어부터 해야지. 단어가 안 되는데 이거 욕심내면 안 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35번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유형입니다. 자, 정원이는 저랑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 저번에도 했었어요. 흐름 문제, 문장 삭제예요.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는데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지? 자, 서빈이 어떻게 풀라고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은비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뽀로로 찾으라고 했잖아. 뽀로로. 기억 안 나요? 자, 제가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1번에 피카츄가 나왔어. 포켓몬은 알죠, 여러분? 2번에 파이리가 나왔어요. 3번에 꼬부기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평화롭지? 근데 4번에 지우가 나왔어요. 지우, 얘네들 괴물들 부리는 애 있잖아. 주인. 지우가 나왔어. 갑자기 지우가 나왔어. 답이게 아니게? 아니라고요?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이게 답이다. 이게 흐름상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아? 난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괴물이잖아. 근데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상하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얘네들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포켓몬스터라는 이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로 본다면 연결점이 또 있잖아. 그래서 4번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건 무조건 맞는 걸로 봐요. 왜냐면 5번에 뽀로로가 나오거든요. 이해했어요? 진짜 뽀로로가 나와. 이 합인 문제의 정답은 진짜 티가 날 정도로 아니어야 돼요. 긴가민가한 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로 봐야 돼요. 무조건 뽀로로를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앞에 있을 일이 없어요. 무조건 3, 4, 5 안에 있어요. 물론 아주 가끔씩은 2번에 있기도 해. 알겠죠? 자, 봅시다. 1번이 답이었던 적은 역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제도. 내신이 아니고사. 모의고사와 평가원에서는 단 한 번의 1번의 정답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1번은 관대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문장 유진이 해석해 봅시다. 감정의 사용은 아마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 중요하다. 주절 끝났죠. 감정이 중요하대요. 어디서? 운동에서. 자, 여기서 반드시 주제문을 정리해야 돼요. 세 단어입니다. 생각하면서 녹해하라고 했어요. 첫 두 문장은 어떤 요형이건 운동에서 감정이 중요하다. 이 글의 주제문은 이거예요. 자, 삽입 문제나 흐름 문제는요.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주제문이 정의돼요. 어휘 문제도 그랬잖아. 1번 보기 나오기 전에 무조건 주제문을 끝내야 돼요. 운동에서의 감정의 중요성.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운동은 신체적인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신체적인 게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오히려 머리, 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통념을 반박하는 글인 거예요. 특히 누구 사이에서? 자, 대상이 한정되고 있네요. 운동, 인스트럭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큰일 나지. 특히 누구 사이에서? 대상을 특정하잖아요. 인스트럭터가 누구야? 지도자, 교육자라는 뜻이. 지시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코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수도 중요하긴 한데 특히 누구한테 더 중요해요? 코치가 중요한 거죠. 코치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선수들도 망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아직 1번이 나오기 전이니까 주제문이 조금은 더 심화되거나 달라질 수는 있어요. It has been established. 자, 여기 은비 해석해보자. 이것이 확립되었습니다. 확립? 뭐가 확립되니? 운동의 즐거움. 자, 우리 절대로 두 번째 문장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첫 문장에 대용어가 나온다고 했잖아. 운동의 즐거움, 감정의 한 종류죠. 운동에서 이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 증가하는 운동에 대한, 자, adherence는 지속성이란 뜻이거든. 지속성과. 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거의 대부분 however가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진술하게 돼 있거든요. 대용어를 찾아야 돼요.
운동의 즐거움은 감정이죠. 감정이 연결된다 운동과. 운동의 지속성이라고 했지만 지속성보다는 운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벼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 거 이해했나요? 이 adherence 같은 단어에 휘둘리면 절대 안 돼. 운동의 지속성은 결국은 운동을 의미하니까. 자, 2번 연속 반복되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 자, 우리 하나의 키워드가 더 좁혀졌잖아요. 지도자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지도자 얘기까지 꺼내네요. 지도자는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faster는 육성하다라는 뜻이야. 육성하다. 뭘 육성해야 될까? 어떤 단어에 대용해요? 감정이죠. 특히 어떤 감정, 특히 그 중에서도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거겠죠.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끝났죠? 주절 끝났으니까 여기서 또 내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세리? 코치가 즐겁게 운동시켜줘야 된다. 감정적으로. 이게 되는 거죠. 됐나요?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포켓몬스터. 주제문은 포켓몬스터예요. 운동에서 즐겁게 가르쳐야 된다. 코치가. 자, 1번 문장입니다. 이제 뽀로로를 찾아 나설 시간. 자, 지도자가 감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icit. 봐봐. 단어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아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와야 해요. 요리로 따지면 재료 사오는 거야. 그런다. 여긴 운 좋게도 주석이 달려있긴 해요. 감정이 이끌어낼 수 있다. 더 큰 노력을.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뽀로로야 포켓몬이야. 감정이 노력을 이끌어낸다. 뽀로로야 포켓몬이에요. 포켓몬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 학생이라고 하니까. 학생을 하면 뭔가 공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도 학생일 수 있죠. 최대 학생들도 학생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이거 학생은 공부 쪽 아닌가라고. 근데 제가 헷갈리면 맞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항상 주절 중심으로만 가라고 했지. 자, 2번 볼게요. 자, 치료하는 것은, 자, 서빈이 해석해보자. 치료가 나왔어요. 큐잉이구나. 자, 큐는 단서를 주다라는 뜻이야. 단서 혹은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큐라는 단어가 원래 이거거든. 큐. 신호를 보내는 거. 큐라고 하잖아요. 그죠? 큐 사인. 근데 이 뜻을 몰랐다고 해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혹은 뭐 예를 들면 curse가 저주하다인데 저주하다로 해석했다고 해요. 이 글은 이미 심정지예요. 심정지. 그잖아. 일단 단어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독해 문제를 풀 때. 참가자들에게 분노를 보내는 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분노와 좌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감정 보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절 중심 가니까. 더 수고로운 펀치나 더 강력한 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즉, 참가자들한테, 여기서 참가자는 아마 내 학생들, 내 선수들을 의미할 거예요. 내 선수들한테 부정적 감정을 심어주면 더 열심히 펀치하거나 더 강력하게 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오겠죠. 쉽게 갈 수 있는 게 어려워지는 거. 이해했어요? 포켓몬이에요, 뽀로로예요? 포켓몬이죠, 아직까지는. 3번 볼게요.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는 양태죠. 똑같은 방법 혹은 똑같은 내용이 이어져야 돼. 그럼 스포츠 교육자들은 똑같이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모니터링은 추적하다, 감시하다 의 뜻이야. 신체를 추적해야 합니다. 자, 이 글에서 중요한, 이 글의 주제문이 뭐였니? 스포츠 교육자들이 감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즐겁게 운동시켜야 된다 였죠. 근데 이와 같이 뒤집었어요? 아니면 똑같은 얘기 나와야 돼?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야 되는데 스포츠 교육자가 고려하길 원한다. 신체 조건을. 신체에 집중하고 있네요. 감정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죠. 여기서 뽀로로가 나왔죠. 감정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면 정답이었겠지만 신체 조건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오답이죠. 답은 티가 날 정도로 아니어야 돼요. 2번 같은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정말 아예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제. 되게 쉽지. 그러니까 아까 빈칸 푸느라고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빈칸도 2점, 얘도 2점이거든요. 알겠죠?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세요. 자, 2번 문제도 똑같은 흐름, 이제 문장 삭제 문제인데, 자, 세리야.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35번에 나오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묻는 문장 삭제 문제는
일단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주제문 정리가 1번이에요. 첫 번째요. 주제문 정리. 그 다음 1번은 웬만하면 오답이 아니라고 했고요. 역대 한 번도 정답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뽀로로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빠르게 뽀로로를 찾아야 돼. 뒤에 3, 4, 5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세리가 해석해 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규칙은 어디에 대해서? 어떠한 측정 장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regarding은 단어로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측정 장비, 자, 이런 measuring이 뭔지, regarding이 뭔지를 모르면 못 풀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데. 측정 장비의 사용에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규칙은 바로 대절이다. 이 대절이 더 중요하겠네요. 자, 세리 계속. 그 장비가 항상 read, BPP예요. 읽혀져야만 한다. 어떻게? 그것의 optimum capability. 자, 밑에 주석 단어입니다. 최대 능력. 최대 능력에 혹은 최대 능력에 맞춰서 읽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with regard to도 어휘 형광펜 할게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이것도 하나의 전치사고요. 자, with regard to는 뭐뭐와 관련해서 또는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관점에서로 적어주세요.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와 관련해서. 어떤 관점에서? 정확성이라는 뜻이죠. 정확성의 관점에서 최대 능력치까지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 주제문 정리해야 돼요. 은비야, 첫 문장 정확히 번역했어요. 이건 영어 실력의 영역이지. 측정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은 뭐다? 장비가 읽혀져야 된다. 최대 능력까지 읽혀야 된다. 정확도의 관점에서. 자, 쉽게 패러프레이즈 해봐. 지금 머릿속에 막 정보가 막 다 떠돌아다니지, 그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래도 해야 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유진이가 뭔가 여유로운 당을 섭취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당 섭취자니까 해보세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게 주제문이야. 여기서 정리를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측정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측정 장비는 뭐가 중요한 거야? 정확성도 중요한데 여기가 주절이야. 최대치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온도계가 있어요. 측정 장비가. 이 온도계는 100도까지 잴 수 있는 온도계라고 해볼게. 그러면 100까지는 무조건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치까지는. 이해했니? 최대치까지 혹은 최고 능력치까지는 정확하게 읽혀줘야 된다. 만약에 100도까지 읽히는 온도계인데 95도부터 막 헷가닥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에서 방향성은 정확하고요. 자,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자, 서빈이 1번 문장 해석해봐. 정확성은 is reflected. 반영될 것입니다. 1번은 웬만하면 반대하게 보라고 했죠. 디지트가, 여러분, 디지털이라는 단어 알죠? 디지털이 0과 1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연산한 그런 결과거든. 디지트는 숫자라는 뜻이 숫자. 그게 디지털이야. 디지털은 숫자로 된 세상이죠. 디지트. 자, 다시 정확성은 어디 반영됩니다. 숫자. 더 넘버 오브 디지트니까 숫자의 수겠죠. 숫자의 수. 측정에서의 숫자의 수예요. 그쵸? 정확성을 여기서 앞 문장에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는데 정확성이라는 건 사실 수치로 나타낸 그 숫자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1번 같은 보기 되게 헷갈리지 않니?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건 맞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 1번은 웬만하면 반대하게 보라고 했죠. 측정에서 숫자의 개수가 이제 정확동에서 연관이 되고 더비더비 구문입니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질수록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도계가 1000도까지 잴 수 있는 거면 당연히 더 정확한 온도계죠. 세부적인 온도 0.01까지 잴 수 있겠지. 자, 다음 예를 들면 웬만하면 예시는 틀리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345.2인치 측정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3, 4, 5보다. 맞아, 틀려? 맞겠죠? 더 수치가 더 3, 4, 5인치랑 3, 4, 5인치랑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지만 누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야? 얘죠. 얘가 더 크니까. 앞 문장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게다가 앞뒤소가로. 게다가는 주제문을 뒤집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나요? 순접이죠. 추가적인 사항을 연결할 때 씁니다. 많은 계산기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사진 특징, 사진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 feature가 여러분 이것도 다이어라서 뜻 외울게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어휘 형광펜 해주시고요. 특징, 그리고 기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기능이란 뜻이에요. 몰랐지? feature, 기능입니다. 기능. 맥주 그 1.5리터짜리 아니고요. 아, 여러분은 모르죠? 술 안 마셔서? 네. 남자애들은 술을 마시더라고.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네. 자, 자, 그럼 여기는 게다가 많은 계산기들은 발전된 그래핑 피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기능을 갖고 있대요. 계산기들이. 그리고 그게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수학적인 기능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새 계산기들 액정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보여주는. 뽀로로잖아요. 지금 1번, 2번 얘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측정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정확성, 그리고 많은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정확성. 근데 3번은 그래프 멋지게 예쁘게 시각화해서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3번이 일단 왠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뽀로로였고, 여기서 불안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번이 다시 포켓몬으로 돌아온지만 확인하면 돼요. 정확성 얘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 숫자를, 자, 디시멀은 여기 밑에 초수점을 뜻하는 단어거든. 자, 디시멀 포인트의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까지 획득할 수가 있다면 장비에서 그 숫자는 아마도 기록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 숫자까지 기록할 수 있다면 그 숫자 역시 기록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에요. 지금 수치와 관련된 기록, 정확도, 소수점 두 자리,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얘기하고 있죠. 정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헷갈리죠. 왜냐면 정확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첫째까지 기록될 수 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술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소재가 혹은 주제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확실하게 주제와 소재가 갈리는 문장을 찾는 거거든요. 답을 찾는 게 너무 쉽죠? 되게 쉬운 문제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는 거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5번을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혹은 급하게 푼다, 너무 아까운 거지. 빈칸 삽입 푸는 순서 때문에 틀리기에는. 그래서 무조건 30번 끝나면 바로 35로 컨턴 점프. 무조건 점프하세요. 점프. 그 35 끝나면 40으로 점프. 그리고 40부터 45는 진짜 초딩 글인 거 알죠, 여러분? 초딩 글이에요, 초딩 글. 그리고 41, 41을 되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어려운 글이 아니야, 얘들아. 제목이랑 어휘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는 되게 쉽게 풀었던 유형이잖아. 근데 두 개의 문제가 합쳐져 있을 뿐이에요. 글이 길어서 부담이 되는 것 뿐이지 두 개로 쪼개면 돼. 그럼 두 문제짜리. 되게 쉬운 유형으로 구성된 두 문제. 그러니까 마인드만 다르게 해도 사실 되게 쉽게 풀리는 글이야. 알겠죠? 뒤에서 작문도 한번 풀어볼 거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문제는 단어일 거예요. 첫 문장에서 단어를 못 잡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이건 좀 어렵긴 하다, 글이. 단어가 많이 힘들지? 자, 시간은 사실 1분을 넘어가면 좀 힘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분을 넘기지 않아야 하긴 하거든요. 1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주제문을 잡아야 돼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자, Standard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까지가 주어예요. 표준 학교 수학 교육 과정. 커리큘럼 뭔지 알죠? 표준 학교 수학 과정이, 자, 한 단어만 남겨봐. 하윤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한 단어만 남기면. 두 단어 남겨도 되고. 학교 수학이 학교 수학. 그지? 학교 수학이 doesn't stress.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는 강조하다. 아까 하이라이트랑 똑같은 뜻이야. 강조하다의 뜻이 있어요. 학교 수학이 강조하지 않아요. 충분히. 자, 뭔가 부정적인 진술이네요. 원래는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강조를 못해요. 뭘? 수학은 추상화다. abstraction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몰랐지, 여러분? 그치? 몰랐지? 몰랐지? 알았어요? 아, 그래요? 자, 은비 몰랐지, 이거? 아, 그래, 미안. 자, abstraction을 몰랐으면 사실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이거는 진짜 못 풀어. 추상화가 뭔지 몰라도 못 풀어요. 한국어로 추상화가 무슨 의미니, 정원이? 추상화? 그림 아니에요, 이거. 추상화? 추상. 뭔가 생각을 애매하게 하는 거, 뭔가 뭉뚱그려서 하는 거, 정확하게 딱 찝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의 반대가 추상이거든. 뭔가 뭉뚱그리고 애매하게 다 합치고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게 추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통념은 수학은 되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딱 핀포인트로 잡는 거잖아. 근데 수학이 추상이래요. 학교 수학은 너무 딱 객관화되어 있고 정확하게 정교하게 하는 것만 가르치는데 사실 수학은 추상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주제문입니다. 수학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만 연구하고 있고 그들은 클러스터는 모으다라는 뜻이야. 합치다. 자, 벗이 나왔잖아요. 뒤집어야 돼요. 구체적인 걸 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치는 걸. 함께 합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동시에 하고 있죠. 자, 추상화라는 개념이 반드시 뒤에서 이 두 개념과 연결이 됐어야 돼요. 함께 합쳐버리는 거, 동시에 하는 거. 이 두 개가 받는 단어가 뭐야? 추상화죠. 추상화의 그 구체적인 개념을 이 뒷문장에서 설명한 거. 이 대용어를 찾지 못했으면 못 푸는 거죠. 제가 첫 문장 두 개에서 끝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유진이 추상화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합치는 거, 동시에 하는 거. 알겠죠? 이게 대용어예요. 자,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절약해 줄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것이 의미하는 건 추상화겠죠? 이렇게 합치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증명해야 되니까요. 어떠한 특성을 오직 한 번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맞죠? 다 합치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for. 자, 오직 무엇을 위해? 전체의 어떠한 분류를 위해서. 자, 여기는 어차피 부사구거든요. 다 부사잖아. 중요하지 않아요. 주절 끝났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뭉뚱그려 놨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되겠죠. 1번은 웬만하면 오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지어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주제문 반복돼야겠죠. 이것이 보장해줍니다. 모든 한 분류, 클래스도 수업이라고 해석했으면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이거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 들어봤죠? 클래스가 다르다. 계급 또는 분류 뭐 이런 뜻이에요. 반이란 뜻도 있고 수업이란 뜻도 있지만 계급의 의미도 있고 분류의 뜻도 있어요. 자, 어떠한 계급 안에서 혹은 어떠한 분류 안에서 모든 물체가 특정한 특성을 갖는다. 특정 분류 안에서 특정 특성을 갖는다는 건 추상화야 아니면 구체화야? 특정한 부류들이 다 특정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 추상화야 구체화야? 한 부류가 다 똑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추상화가 맞네요. 이것도 주절 끝났으니까 참진술 이어지고 있고요. 자, 3번. 종종 수학자들이 원할 때, 증명하고 싶을 때
어떠한 중요한 물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 이거 추상화야 아니면 구체화야? 특정 물체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니까 묶은 거잖아요. 추상화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자 증명합니다. that 이하를 이것이 클래스에 속해 있다. 추상화가 맞네요. 한 부류에 속한다라고 증명하는 게 이 합친 것을 증명하는 방법일 거고요. 자 4번 이제 뽀로로가 나올 겁니다. 수학 계산 능력이 역할할 수 있다. 주요한 학문 발달의 지표가 된다. 수학 계산 능력이 학문 발달의 지표가 됩니다. 갑자기 수학 능력이 학문적으로 발달한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대요. 수학 계산 능력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추상화.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하는 거, 동시에 하는 건데 갑자기 계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5번은 우리는 비슷하게 추론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 여기도 일상생활로 화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똑같이 추상화를 강조해야 되거든. 모든 과일이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과가 과일이니까 사과는 씨앗을 갖고 있다. 이거 추상화야 구체화야? 추상화죠. 묶었잖아요. 공통 특성으로 묶은 거잖아. 하나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정답은 4번이에요. 이해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방향성을 못 잡으면 아마 끝까지 헤맸을 거예요. 첫 문장의 단어도 중요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를 해야 될 거 다 솔직히 다 중요하긴 한데 진짜 저는 딱 하나만 이 방학 때 2월 동안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한 3주니까 많이 남았네. 자, 3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단어가 1순위가 돼요. 단어. 한 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